반갑습니다. 오늘 2주차 우리 구델스 클럽의 교육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 영동까지 매주 한 번씩 또 내려가야 돼서 어머니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효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하고 남은 인생 잘 보낼 수 있도록.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주차 과정 잘 마쳤는데요. 1주차 과정 공부하면서 찍은 내용은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그때 했던 내용 한번 피드백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부자의 성공 비법 알았죠? 예. 파는 사람이 모든 돈을 다 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돈 벌려면 상업을 해야지. 예. 여러분 정치에서 돈 버는 거는 비리가 있었겠죠. 정상적으로는 돈 벌기 어렵죠. 예. 그래서 상업만 현재까지는 돈을 버는 직업이죠. 그래서 부자가 성공하는 방법은 만들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번다? 팔아서 번다. 예. 요것만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은 왜다? 좀 못 팔기 때문에. 뭐든 못 팔기 때문에. 예. 혹시 내가 만든 게 없어서 못 판다? 아니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팔아도 되거든. 예, 지금 현재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남의 물건 갖다가 팔아주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데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세계에서 거부인데 남의 물건 팔도록 홍보해주고 돈을 버는데요. 예, 생각해 보시면 홍보해주고 팔아주는 데가 세계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성공 비법이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그 다음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그래프가 오래전부터 나온 그래프가 있는데 빈부격차가 커지면 출산율이 줄어지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죠. 빈부격차가 줄여지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은 출산율이 거의 0.2%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대가 있거든요. 오늘이 올해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처음으로 줄었어요. 네,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요렇게 가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주식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예, 앞으로는 인구가 그렇게 인구 절벽처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인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일자리 우리의 일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해서 지금 예전의 영향력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전 방식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 근데 어쨌든 부자들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지금 대부분 빈 쪽에 속한 사람들은 파는 걸 잘 못하더라는 거죠. 예, 80% 사람들이 전부 못 팔아요.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다 팔아 제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핵심 미션은 80%의 사람들이 잘 팔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팔도록 도와주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크게 4가지 전략을 세웠죠. 하나는 굿 마켓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끼리 상품은 우리끼리 사고 팔자. 저쪽에다 광고비 줘가면서 저쪽에다가 유통비 줘가면서 하지 말자. 우리끼리 굿 마켓을 만들자. 두 번째, 우리가 파는 역량을 기르자. 우리가 파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파는 역량을 기르자.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이런 미션을 만들어 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델스의 방향이 바로 구델스 클럽이다. 그래서 이 클럽 안에서 로터리 클럽보다 더 큰 전 세계적인 생산 소비를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마케팅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모든 마케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것이고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것이다. 모든 마케팅은 여기서 결정된다. 인바운드는 SNS 중심이고 아웃바운드는 문자,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만나는 이런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IM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플랫폼 설정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회원 가입에서 결제부터 콜백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마지막 시간에 하고 그걸 영상으로 준 다음에 집에서 자기 IM을 만들기로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2주차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셀링 역량 미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량 변화를 위한 출발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바뀌고 싶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꼭 기억나는 이야기가 잭 웰치라는 그 미국의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에디슨 세운 회사 알아요? 예? 지회사. 예. 지회사의 회장으로 잭 웰치가 예, 회장이 됐는데 40대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초대형 회사의 40대 회장이 된 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회장까지 갈 수 있었느냐? 정말 그 명답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 또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그룹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내 친구 그룹하고 있다가 나는 그 딱 위에 그룹하고, 쉽게 말하면 부장이 되면 과장하고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죠. 부장하고 놀지.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때 과장들이 너 배반이야, 배신이야 이렇게 말 못해요. 이미 급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승진이라고 그러는데 승진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과거 동료들이 항상 과거 친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도약이라고 그러죠. 예. 친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과거 친구 항상 레벨이라고 할까? 이 레벨에 있다가 이 레벨로 갔어. 근데 또 금방 또 이리 갔어. 금방 이리 갔어. 그러면 이게 다 과거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이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같은 친구들하고 평생을 가요. 그래서 잭웰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냐고 그러니까 현재 친구들하고 빨리 멀어져야 된다. 야, 진짜 이거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현재 친구들과 빨리 멀어져라. 왜냐하면 당신의 현재 친구들이 동시에 다 바뀌진 않는다. 당신의 친구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당신이 튕겨 나가려고 하면 자꾸 잡으려고 그런다. 당신 친구들로부터 멀어져라. 그러면 A그룹으로부터 멀어졌으면 B그룹 만들어졌겠죠. B그룹도 또 현재 친구죠. 또 B그룹부터 멀어져. C그룹부터 멀어져. 이러니까 남들은 부장이 있을 때 자기는 회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정주영 씨가 또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이 인정을 받았는데 되면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대통령 되기 이전에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이 자기 자식이 아닌데 회장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숨겨놓은 자식 아니냐 뭐 등등 그것도 나이가 이른 나이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을 자식도 아닌데 회장 자리까지 올린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냐? 혹시 숨겨놓은 뭐 등등 별 추측이 나왔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더 일찍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말이네. 이놈은 말이야 대리시키면 과장일하고 과장시키면 부장일하고 부장시키면 사장일하고 사장일 하는 놈한테 어떻게 부장으로 놔두냐고. 아니 그 사장일을 하는 놈한테 부장을 두면
걔 망치는 꼴이다. 회사도 망치고 걔도 망친다. 그러니까 걔가 하는 일에만큼 직급을 줘야 되지 않냐. 난 그거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명박의 평가였었어요. 정주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저한테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렇게 현재 만들어준 그룹하고 자꾸 빨리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그룹으로 이동이 잦아.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내가 친구를 못 사귀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긋한 친구가 없지? 좀 하다 보면 나는 꿈의 학교 하고 있고, 꿈의 학교도 교육에 막 사귀다가 나는 벌써 또 다른 데 가고 있고,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 친구는 다 과거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부분이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상당히 고민이 컸어요. 그러다가 웰치 얘기하고 정주영 씨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성장했다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고민 없이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갔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역량의 변화란 뭘로 알 수 있느냐? 당신이 놀고 있는 친구로 알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놀고 있는 그룹의 친구가 바뀌지 않는다면 친구도 성장하지 않고 나도 성장하지 않고,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친구하고 내가 다 성장한 거. 맞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있다면 내가 성장하고 그들도 성장하는 그 자리에 있거나 그 지금 그룹이 다 성장해서 부장이 돼 있거나, 이런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없는 거고 결국은 대부분 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더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평생 역량을 병화시키는 일에 평생을 해왔잖아요. 인재양성, 천재양성.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과 천재의 차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재 뜻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천재 보통 문일지십이라고 해요. 생각나는 단어? 문일지십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 들으면 다 알잖아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 이게 천재예요. 근데 하나 들으면 다섯쯤을 알아. 그러면 수재라고 그래요. 천재 밑이 수재예요. 수재 밑에 영재가 있는데 하나 들으면 둘 정도를 알아요. 그게 영재예요. 그러니까 하나 들으면 하나를 알아요. 그럼 뭘까요? 보통 사람, 범죄라고 그래요. 보통. 범자, 보통 범자잖아요. 범죄,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 들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둔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 들으면 하나도 모른다. 이거는 둔재는 아니고요. 하나 들으면 0에서 1 사이를 알아. 그러면 둔재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하나 듣고 하나도 몰라요. 그럴 때는 바보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바보는 정보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능하라고 그래요. 전능하는 이건 이제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능 자체가 인간 수준이 아닌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능하고 비슷하게 쓰는 지지나 성장이 멈춰버린 지지나 전능하. 요거는 근본적으로 지적장애. 이거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보는 다른 거예요. 바보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고요.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 배우면 알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뭐로 기준이 되어 있느냐?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올 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자, 컴퓨터의 3요소가 뭐죠? 컴퓨터의 3요소. 입력, 처리, 출력. 입력은 됐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 이게 지적장애예요. 그러면 입력이 됐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486, 586 뭐 등등 해서 올라가잖아요. 예, 여러분 컴퓨터가 386이냐 486이냐 586이냐 하다가 요즘 컴퓨터의 처리 능력, 즉 속도예요.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책 한 권을 30분에 마스터한다. 문일치 10이죠. 3시간 걸린다. 문일치 5지. 예. 보통 5시간에 한 번이 있으니까 이러면 문일치 1이지. 범죄. 아시겠어요?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자,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여러분 판단을 내려보셔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 결국 컴퓨터도 우수한 컴퓨터는 속도예요. 사람도 정보가 들어올 때 이걸 이해하는 속도, 처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활용하는 속도. 여기가 역량의 핵심이에요. 전 평생 이것만 연구했으니까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다 역량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왜? 역량 이퀄 재화거든요. 역량의 변화는 곧 재화의 변화예요. 혹시 이런 거 있어요? 땅을 하루 팠는데 아무런 돈이 안 나온다. 그럼 다음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다시 하루 동안 책을 읽었는데 돈을 못 벌었다.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네, 신기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간 읽었더니 돈이 나오더라. 나온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없잖아요. 읽어도 돈이 안 나와, 책이. 여러분, 책을 읽어서 돈이 나오는 거, 다시 말해서 독서 이퀄 재화. 이래야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 책을 읽으면 바로 재화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들. 뭐 읽으면 기사로 나와. 보면 기사로 나와. 작가들. 다른 책 10권 읽으면 자기 책 하나 나와. 돈이잖아요. 수필가. 수필가가 머리로만 쓰나요? 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또 써. 그럼 또 돈이 나와. 내가 노력한 것이 재화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노력했는데 재화가 안 나온 거 참 많죠. 그게 얍삽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액션이 재화로 바뀌지 않으면 빨리 거기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당신의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바로 당신의 실패를 만들고 있다. 그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액션들, 그 모든 액션들을 바꿔야 돼. 어떤 걸로? 돈 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스타일로 바꾸시면 돼요. 일어나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책 읽는 습관, 대화하는 습관, 먹는 습관, 24시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습관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바꾸시면 돼요. 테니스 선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테니스 선수를 똑같이 따라서 모방하면 일단 비슷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따라서 하기도 힘들고요.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아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보니까, 마음의 욕구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 봤어요? 공부 싫다고 막 틸틸거리는 애들. 그래가지고, 야,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 해서 뭐해? 그쵸? 이런 애들 많죠? 용두도 그랬어? 저는 이제 그런 애들만 상대해서 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처음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없이요. 그냥 야, 너 공부 좀 해보면 어때? 그럼 아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그냥 툭툭 튕겨요 아주. 그죠? 그런 애들을 상대로 제가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하고 진정한 이해관계, 즉 다시 말해서 서로 포용관계가 형성된 다음에서야 살며시 물어요. 공부 정말 잘하는 게 좋지 않니? 속 얘기를 해. 누가 잘하지 않고 싶나요? 그때서 속 얘기 나와. 영주 맞지? 다 있어요. 가득해요. 더 커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고 부모님한테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적이 없어. 많이 속았다는 거지. 공부하자, 자전거 사줄게 등등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 아이는 해보니 안 되더라 라는 완전한 경험론적 철학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어차피 네 말해봐야 또 안 되는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처음부터 저한테 속 털어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뭘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어떤 도구와 어떤 상황과 어떤 기술과 어떤 코치와 어떤 조건들만 구축이 된다면 불이 타듯이 바뀐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불이 탄다라는 게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마음 먹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마음 먹어서 안 돼요. 마음 먹어서 됐으면 이 세상 다 됐지. 그래야 맞는 거지. 자, 불을 피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울 때요. 불이 나려면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불을 피우고 싶다는 마음만 기도하면 불이 난다? 네,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도 불을 피울 때는요. 물리적 조건을 맞춰서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즉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나요? 그럼 하나님은 물리법칙을 무시한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이 나려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불탈 재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돌아가야 돼. 산소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발화점 이상의 열. 일반 열은 안 돼요. 발화점 이상의 열이에요.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졌으면 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모이면 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염원을 빈다고 불이 나냐? 아니요. 불이 안 나고 싶은데 불을 안 내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우연히 모았어. 불 나요? 안 나요? 나요. 산에서 이렇게 나무가 비비다가 산소 있지, 재료 있지, 열 있지. 불 나요. 사람들은 원치 않아. 산에서 불 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불이 나요. 부자가 될 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조건이 됐네. 부자가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될 요소를 모으라고.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마음으로 살아. 마음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아유, 미쳤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꿈을 가지면 구성 요소, 이 세 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돼. 그쵸? 처음에 몰랐거든,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실패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 실패해놓고 나서, 아차, 이게 없었구나. 그래, 이게 이제 찾았어. 또, 그 다음에 또 실패했어. 아차, 네 번째가 없었네. 이러다 평생 가. 처음부터 5가지가 있는 걸 알고 시작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잘 들으시고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요소가 준비되면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 현상이에요. 사회도 똑같아요. 조건이 만들어지면 원치 않아도 벌어져요. 싫은 일도 벌어지고요. 좋은 일도 벌어져요. 조건. 다른 말로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 발견해요. 근데 이놈의 실패가 하루 이틀 만에 실패가 나타나면 좋은데 1, 2년 만에 나타나는 실패는 참 곤란해요. 그때서 또 실패한 거 알아가지고 또 다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의 성사, 성공 실패를 연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치를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역량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서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진짜 본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 가득한 거 알아요. 비록 남한테 말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지. 네, 남한테 얘기할 때는 어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현재가 괜찮아요. 왜 속이 없을까? 그게 다 있지.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죠. 저기 부자 부를 표현할 때 옛날에 많이 썼던 용어 뭐라고 그러지? 백만장자는 최근에 쓰는 거고 천석군 만석군 그다음에 부를 말할 때 왕들이 쓸 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부를 표현하는 그 단어를 요즘엔 잘 안 써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성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안 보이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어릴 때 훌륭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예. 우리 뭐들 멋있다 들으면 훌륭한 사람들이라 이러면 요즘에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 다 했으니까. 우리 어릴 때 참 많이도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입에서는 한 번도 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 지금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되면 돼. 훌륭한 사람? 꿈도 못 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아까 제가 꿈의학교에서 학생들 마음속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걸 전부 꽁꽁 묶어서 가둬버리는 거죠. 내부적으로. 심리적인 억압이죠. 스스로 억압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억압을 풀고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도구와 기술과 시간과 돈과 이게 보이면 그때 터져 나와요. 저는 그때 꿈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뭉쳐 있다가 어느 날 터져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게 터져 나와서 정말 잘 되고 싶다. 그때부터 움직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난 이 인연이 뭘까?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도약적인 성장들을 줄 수 없다면 오늘 이 만남은 도대체 뭐지? 무슨 의미가 있지?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로부터 도약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으면 해요. 제가 말했죠. 재수 없으면 200살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3분의 1도 못 살았어. 네, 남은 인생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도약하고 있어요. 보세요. 3년 전에 지금 플랫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코딩도 안 해본 사람이 플랫폼을 개발한답시고 3년 전에 이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국내외에서 그죠? 최초의 최고의 걸 만들어냈으면 도약한 거죠. 저는 또 새로운 도약. 예.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나가요. 이제 다음에 내가 뭘 도전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자, 그게 바로 몸에 결론은 버킹검이네. 여러분을 바꿀 수 있으려면요, 현재 하는 습관과 다른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제를 주잖아요. 그럼 그 과제부터 수행을 해야 돼. 저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변화는 온도 변화. 이 우주는요, 온도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 철은 어떻게 생겨나고 금은 어떻게 생기고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생기나요? 어떤 수소 원자 하나가 열을 1억 도로 받으면 헬륨 원자가 됩니다. 팽창하면서 그 원자 결합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헬륨이 더 강한 열을 받으면 두두두두 밖에 나가다가 철이 됩니다. 더 강한 열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 강한 열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우주의 108개의 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 받아서. 들어온 게 있어야 사람이 바뀌지. 들어온 게 없으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이 일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 플랫폼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 BTS하고 지금 협업 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이 협업에서 정상 궤도로 올라서면 저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 지금 현재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일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저희 스태프들은 벌써 고민하고 있어요. 대표님 시간을 너무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좀 효율적으로 모든 결과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저는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번 평생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만 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보시면 엄청난 변화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 지금 30년 동안 했던 그 결과물들을 아마 펼쳐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경악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 다 펼쳐놓고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전부 평생 교육만 했으니까요. 왜 교육 청단위로 교육계 리더들이 이렇게 와서 배우고 시스템을 적용하고 회 아팠어요? 뭔가 있었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꿔갔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 이야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기술을 가르친다는들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저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아마 한두 주 앉으면 저는 여기 떠나요. 저는 의미 없는 것을 절대 안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 왜 합니까? 여기서 지금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교수가 뭐 받으면서 하면 그냥 시간이라도 때우면 되지.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결과물을 보이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과연 저를 묶어둘 수 있는가? 저를 여러분 옆에 묶어두고 가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죠? 여러분이 뭔가 바뀔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때는 제가 이 보람을 기준으로 여기 있게 되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해요. 저는 학교 수업하다가도요, 분명 12주 맡았잖아요? 한 3주 해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다른 변명하고 다른 교사들이 넣어주고 끊어요. 뭐 하라고 합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 중요한 인생을.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군청에 가거나 시청에 가거나 어디 가도 딱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끊고 아닌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를 한번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저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물론 저도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모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와 그 다음에 기술과 교재와 이런 걸 제공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아예 매일 제가 월화수목금 아예 여기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 하지. 근데 그것도 현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찾는 일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스럽게 왔다가 우연스럽게 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어차피 할 일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징징거리는 소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동기가 되겠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